그래도 이 일을 하기 참 잘했다라는 거. 아, 이 일을 하면은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변호사님, 네, 저도 처음에 이 개인회생, 타산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예상을 해보면 뭔가 좀 우울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계속 우울한 사람들만 만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변호사님은 생각 외로 굉장히 좀 밝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이 네. 그 대형 로펌에도 네. 있으셨고 변호사로서 다른 일도 많이 하셨는데 네. 이 일만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나요? 아, 어려움이나 고충이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의뢰인분들이 우울해요. 의뢰인분들이 우울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의뢰인들이 많아요. 정서적으로 우울하게 되면은 조금 민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조금 까다롭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고충은 그런 게 있어요. 사건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건을 관리하는 게 다른 민사사건과 달라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건에 절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 파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를 나눠야 돼요. 조금 기계적인 거는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중에 이슈가 되는 거를 뽑아내서 그 부분엔 좀 시간을 투입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다루면서도 문제없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조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는 거, 이런 능력이 변호사로서 좀 더 요구된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경쟁이 심하지 않았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언론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50% 증가한다, 전에는 10,000건 접수되던 것이 올해에는 15,000건 접수됐다, 이렇게 하면서 업계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들은 50%가 아니라 한 500% 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린 참 잘할 수 있는데, 잘하고 이제 의뢰인이 만족하고 다른 어떤 사무실보다 좋은 결과를 낼 자신이 있는데 의뢰인들에게 우리를 알리는 게 좀 힘들다. 네, 이게 좀 힘든 점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고충이네요. 네. 변호사님 여기 네. 교대에 계시니까 네. 이게 법무법인의 성지잖아요, 한국에서.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전국 변호사 번호가 지금 35,000번 정도까지 나왔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한 3만 명은 넘을 텐데 아마 이쪽에만 15,000명은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경쟁 가운데 있죠. 여기 밥 먹으러 가면 죄다 변호사겠네요. 네, 그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변호사님도 이제 식사하다 보면 만나고, 만난다는 게 뭐 제가 알아서 뭐 인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다 하면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고 그렇죠. 다음에 맛집 소개 한번 할까요? 교대 맛집이요. 교대 맛집이 좀 알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변호사들이 잘 가는 맛집 이런 거 없나요?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 잘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쪽에서만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맛집이 찾기가 힘드네요. 그냥 건강한 음식점, 먹었을 때 탈 안 나는 음식점, 이런 거는 저도 많이 찾았는데, 시간을 내서 갈 만한 맛집이라면은 글쎄요. 고충을 다 얘기하였으니까 네. 그래도 이 일을 하기 참 잘했다라는 거. 이 일을 하면은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요. 이거는 보람 없는 변호사도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그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하시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수 때 한 몇 년 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교통사고 사건은 패소 스트레스가 없어요. 교통사고 사건은 다 이기거든요. 지는 사건이 없어요. 뭐 질 사건은 애초에 알죠. 수임하기 전부터.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의 굉장히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패소 스트레스예요. 100억짜리 소송을 했는데 판결 전날이에요. 잠이 안 와요. 정말 잠이 안 오고, 조마조마하고, 내가 100억을 잃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잠이 안 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회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건 상담만 잘 하면은, 의뢰인이 정확하게 정보만 전달한다면은 딜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패소 스트레스가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장점이 또 있다고 하죠. 또 다른 장점은 보람.
특히 더 보람이 있어요. 특히 더 보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변호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 이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든 몸이 상해가면서도 돈을 벌려고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이분은 많이 아파서 일을 많이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일을 많이 안 하면은 이자도 못 갚아서 빚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몸이 상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몸도 해치고 바둑으로 치면은 단수에 몰린 것처럼 사면초가 상태에 되신 건데 이분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되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자기가 좀 삶을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 보람은 단순히 내가 어떤 소송에서 이겼을 때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성공보상을 뭐 몇 천만 원 받았다 되게 기쁘죠. 약간 다른 차원의 그 인간적인 높은 차원의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사건을 해서 보이스피싱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감옥에 안 가게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찜찜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보람이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과는 다른 보람이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뭐 내 의뢰인이니까 변호를 하는 거지. 네. 도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다 옳은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열심히 네. 살겠다는 사람들이니까. 네. 지나가는 소리지만 예전에 제 대형 로펌에 있을 때 어떤 정치인이 사건을 맡겼어요. 정치인이 이제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면은 이제 자격 상실이 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맡겼는데 사건을 하기 위해서 호텔을 잡아줬어요. 그 정치인이. 변호사들이 한 4-5명이 내려가서 그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사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 얘기 듣고서 수임료 얼마냐? 1억 원이다. 아, 유죄네. 이분 잘못했네. 네. 그만큼 이렇게 돈을 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일 자체에 대한 보람은 잘 없어요. 진실로 보람이 있다. 네, 정말 높은 차원의 보람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높은 차원의 보람이 있다.